자, 요번에 소개할 내용은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텍스트 마이닝 분야에서 쓰이는 시각화 방법으로요. 단어의 등장 빈도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 마이닝의 결과물과 어제 우리가 했었던 것 중에 카운트 플롯하고 의미가 똑같아요. 사용을 위해서는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패키지가 필요하고요. 이제 워드 클라우드 패키지를 또 설치를 하셔야겠죠? 자, 설치 명령어에서도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나 더 늘리시면 되고요.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 패키지라고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습에 필요한 각종 파일들이 좀 있는데요. 요 URL에서 다운을 받으세요. 요 URL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D-05 5 워드 클라우드 폴더 안에 압축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워드 클라우드라고 폴더 하나 만들고 이렇게 들어가게끔 압축 해제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일단 패키지들 참조해요. 경고 메시지 안 나오게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넘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이게 워드 클라우드예요. 이거를 이제 주피터 상에 출력을 시키기 위해서 ipython.display라는 패키지 안에 이미지 그리고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가져왔어요. 자, 조금 전에 설치한 워드 클라우드 패키지 안에 이제 워드 클라우드란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스타버즈라고 하는 구조체가 하나 있어요. 금지어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배포해드린 파일 중에 이렇게 생긴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이 그림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pyil이라는 패키지 안에 이미지라고 하는 애를 img라는 이름으로 가져왔어요. 왜냐면은 ipython.display에 이미지라는 애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별칭을 하나 지정을 했습니다. 자,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여기서는 문장이에요. 자, 텍스트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txt 파일을 읽어옵니다. 네. 이상한 날이 앨리스.txt 파일을 리드 모드로 가져옵니다. 오픈하면서 오랜만에 봤죠? 자, 가져온 내용은요, 실제로 소설 이상한 나라 앨리스 영문 전체입니다. 영문 소설 원본이고요. 라이센스는 공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출력하면은 엄청 길어요. 네, 쭉 이렇게 길어요. 자, 요 출력 결과는 접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 방법을 보죠. 워드 클라우드 기본 사용 방법. 자, 일단 첫 번째 그 단계로요, 객체를 만들 건데, 그냥 기본 사용 방법이구나. 자, 워드 클라우드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요. 그럼 얘가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성될 이미지의 가로 세로 크기를 설정을 하는데, 요거는 픽셀 단위예요. 픽셀 단위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실제 모니터 해상도하고 같은 단위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학원 컴퓨터 모니터가 1920에 1280일 거예요. 볼까요? 한번 얼마인지? 네. 이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1920에 1080이네요. 이게 픽셀이라고 하는 게 px라고 하는 게 이제 픽셀인데 모니터상의 점 하나를 뜻해요. 그러니까 모니터 해상도가 1980에 1080이라는 얘기는 이 모니터가 가로가 1980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로가 1080개의 점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텍스트라는 변수, 이 변수에 지금 소설 원문이 들어있죠. 이거를 이 워드 클라우드 객체의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메서드로 이제 호출합니다. 전달을 해요. 그러면은 이 워드 클라우드 객체가 문장을 받아들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wc.word 라고 하는 값을 출력하면은 이 클래스 객체가 문장을 판단해서 단어별로 등장 빈도를 계산합니다. 그럼 거의 끝났어요. wc.to 파일에서 이미지 저장하면 돼요. 자, 이거를 주피터 상에서 출력하려면 이미지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고요. 이걸 디스플레이 함수한테 전달하시면 출력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기본 사용법이에요. 보통은 요 단어 빈도까지 출력할 일은 없겠죠. 얘는 주석으로 막으면 네, 이렇게 저장이 안 됐나 코드가? 투 파일이 주석으로 막구나. 프린트 문을 주석으로 막으면 네, 깔끔하게 이제 그림만 나오겠죠. 자, 요 기본기에다가 이제 옵션을 좀 걸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금지어 설정이에요. 소설 자체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니까 앨리스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겠지, 주인공. 그리고 세이드, 말했다란 단어가 동사가 있네요. 이 두 가지를 금지어로 걸게요. 이 스탑 워즈라고 하는 객체를 set이라는 함수한테 전달해서 리턴을 받으세요. 여기다가 내가 금지하고 싶은 단어를 넣으면은 걔네들을 걸러내요.
자, 두 번째예요. 마스크 이미지라는 걸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이 좀 재밌어요. 자, 아까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었죠? 요거를 읽어드려요. 자, 얘는 지금 단색이잖아요. 모든 이미지는 점들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확대를 계속 해보면 자, 이미지가 각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이미지가 각지는 이유가 이게 점들이 이렇게 모여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각 점들에 대한 색상 값이 있겠죠. 단색이니까 요 색상하고 여기 바깥에 흰색하고 두 개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색 계열 같은 경우는 흰색이면은 255, 검은색이면은 0이에요. 왜냐면 색상의 범위가 0에서 255 사이이기 때문에. 자, 윈도우 같은 기본 프로그램들에서 색상을 이렇게 선택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빨강, 초록, 파랑 여기에 색상이 바뀌어요. 이게 지금 선택한 이 색상의 값이거든요. 빨강, R, 녹색, G, 파랑, B 각각 0에서 255 사이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255, 128, 0이라고 색상을 표현하면은 이게 오렌지색이에요. 이거를 16진수로 환산하면은 FF6600이에요. 샵. 이게 색상 체계예요. 그러니까 숫자 값으로 요 세 자리 숫자 값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미지는 가로 세로죠. 이미지는 가로 세로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들이 가로로 나열되어 있고 세로로 나열되어 있죠. 그럼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 점들은 2차원이죠. 그렇죠? 이렇게 쪼갰다고 봅시다. 그러면 2차원인데 요거 하나가 색상값이 자릿수가 몇 개라고? 세 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2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인데 요거 하나가 또 숫자 세 자리로 구성된 배열이라고요. 그럼 전체 몇 차원이야? 3차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미지 파일은 3차원 배열로 환산이 돼요. 그렇게 숫자로 때려 박아 놓고 거기에다가 일반적인 통계식을 적용하면 그게 이미지 분석이에요. 이미지 분석의 개요는 그냥 통계식이에요. 근데 숫자가 겁나 많아.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일반 통계 패키지를 적용할 수가 없고 머신러닝으로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거보다 성능이 좋은 딥러닝이라는 패키지를 갖다 넣는 거예요. 왜냐면 딥러닝 패키지는 GPU를 사용할 수 있거든. 이미지 분석에 대한 게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통계예요.
자,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갖고 왔는데 이 이미지를 numpy.array한테 던지면 이미지 파일을 진짜 색상 배열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얘는 흑백 이미지이기 때문에 2차 배열이 되는 거죠. 색상이 뭐 아니면 도밖에 없으니까. 여기 숫자 값 하나가 3차 배열이 되는 경우는 컬러 이미지. 자, 이렇게 일단 어레이로 바꿔놓고요.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해 볼게요. 자, 워드 클라우드 클래스 만들면서요. 가로 세로 정하고요. 맥스 폰트 사이즈 뭐겠어요? 최대 글자 크기. 스케일 2.0. 결과물이 요 이미지에 비교해서 2배 크게 나오는 거. 우리가 파이플로 사용할 때 DPI 200이라고 준 거랑 같은 값이에요. 최대 글자 크기. 이미지 스케일. DPI 200과 동일. 맥스 워드. 워드 클라우드에 담고자 하는 최대 단어 수. 스탑 워드 파라미터에 아까 이그노어라고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크로 저장할 그로 사용할 이미지 배열. 아까 앨리스 이미지 열었잖아요, 이거. 요거를 걸어요. 그래서 wc.generate 걸고 투파일 한 다음에 디스플레이 시키면은 마스크 이미지에 맞춰서 워드 클라우드가 만들어져요. 이거는 R에는 없는 기능이에요. 이미지 만드는 거는 아무거나 잡고서 그냥 배경은 하얗게 날리고 그리고 그림은 까맣게 칠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쯤 되면은 나오는 질문이 강사님 그럼 색상은 어떻게 바꿔요? 해요. 자, 글자 색상을 반환하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야 돼요. 얘가 콜백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 이름은 상관없지만 콜백 함수로서 사용되므로 파라미터는 사전에 API가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야 돼요. 왜냐면 얘는 내가 호출하려고 만든 함수가 아니라 워드 클라우드에 의해서 호출 당하려기 때문에 워드 클라우드가 전달하는 파라미터를 다 정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API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이 함수의 내용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워드 클라우드 만들고 가로 세로 정하고 금지어 설정하고 백그라운드 컬러 워드 클라우드의 배경 색상을 설정합니다. 흰색이고요. 제너레이트 이렇게 생성하고 wc.recolor라는 함수에다가 colorfunk라는 파라미터에 콜백 함수를 거는 거예요. 랜덤 스테이트 true는 욜로 전달이 되는데 요거는 맨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리턴해주는 색상이 단어에 적용돼요. wc.toFile 한 다음에 출력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함수 안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케이스를 제가 이 함수의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눠 놨어요. 첫 번째 케이스 단색을 리턴하는 경우 칼라 한 다음에 아무 색깔이나 이렇게 지정하면은 함수 실행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워드 클라우드 생성하면은 단색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느낌이 모던해 갖고 저는 이거 은근히 많이 쓰거든요.
자, 색상을 만드는 방법이, 색상 표현 방법이 사실 되게 여러 가지예요. 구글에서 컬러 피커라고 검색하면은 색상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 요거예요. 이게 그 컴퓨터에서 쓰는 방식인데, 이거를 10진수 방식으로 환산하는 게 RGB 표기법. 빨강, 초록, 파랑의 혼합. 요 10진수를 16진수로 바꾼 게 이거예요. 그 밖에 다른 색상 방법들이 더 있죠. CMYK는 주로 인쇄물에서 쓰는 방식이니까 이거는 걸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HSV, HSL 이런 방식이 있는데, 저도 이쪽 분야가 제 전공은 아니니까 제가 미술하는 것도 아니고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 HSV라고 하는 게 색상 하나를 딱 찍어놓고 그 색상에 대해서 명도하고 채도를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명도, 채도. 이 각도 값이 나오는 거는 모든 색상을 이렇게 원형으로 모아놓고 거기에서 명도와 채도를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갈지 깊게 들어갈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빨주노 초파남보가 한 15도씩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HSL 컬러 개념이에요. 색상을 이렇게 쭉 늘어뜨려 놓고 퍼센테이지로 밖으로 나갈수록 밝아지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진해지고, 그리고 이거 이제 밝기고 명도, 채도에 대한 거는 이게 또 원통으로 표현이 된대요. 그래서 실제 HSL 컬러의 개념은 이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법도 있대요. HSL. 그러니까 요거 세 가지가 전부 다 같은 색상인데, 권장해드리기로는 웬만하면은 단색깔 할 땐 요거 두 가지를, 요거를 쓰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요, 랜덤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파라미터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랜덤 스테이트 true라고 줬죠. 그러면 이 true가 율로 전달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처음에. 근데 얘는 불린 값이 아니에요. 얘는 오브젝트예요. 아까 워드 클라우드 만들 때 true라고 지정한 게 이 객체의 활성화 여부예요. false라고 하면은 여기로 아무것도 전달이 안 되는데, true라고 하면 여기에 객체가 전달이 돼요. 이 객체가 랜덤 값을 만들 수 있는 객체래요. 그래서 이 객체를 쓰는 방법이 일단 seed 호출합니다. 랜덤 숫자 카드를 섞고요. 그 다음에 이 객체를 통해서 랜드 인트라고 호출하고요. 최소값, 최대값을 주면은 이 사이에서 숫자 값을 만들어내요. RGB 함수를 쓰면 되겠죠. 이게 10진수 표기법이니까.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 랜덤 숫자 3개를 뽑은 다음에 이 RGB라고 하는 문자열 형식에 맞춰서 색상 값을 이렇게 세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 숫자가 매번 랜덤으로 바뀌겠죠? 자, 요걸 사용하면은 함수 실행하고, 저는 이제 숫자가 랜덤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좀 너무 맥락이 없어서 저는 좀 지저분해 보여서 저는 잘 안 써요. 취향이신 분은 쓰셔도 되겠죠? 마지막 방법이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요. 랜덤을 쓰긴 하되, 아까 HSL, 색상 하나를 정해놓고 명도하고 채도를 조절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색상 하나를 찍어놓고 이 색상에 대해서 명도와 채도만 조절해요. 랜덤으로. 근데 이게 0하고 100이라고 하면은 0은 완전 새까만 거고 100은 완전 하얗게 보이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 보이라고 범위를 좀 축소해서 조절한 거죠.
이렇게 실행하면은 한 가지 톤에서만 바뀌는 거죠. 이게 제가 평소에 쓰는 스타일이고요.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이 함수에 전달되는 요게 단어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가 그 워드 클라우드가 결정해준 글자 크기. 포지션은 좌표, 오리엔테이션은 각도예요. 근데 좌표나 각도 같은 건 필요 없고 이 폰트 사이즈가 클수록 색상도 진하게 만들어내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까지 계산하기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색깔만 랜덤으로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할 때 첫 페이지에 이거 박아놓고 하면 되게 있어 보여.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워드 클라우드 영문 사용 방법이에요. 지금 이 워드 클라우드는 한글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2번하고 3번은 이제 다음 이야기로 좀 남겨놓을게요. 일단 요거까지 업로드. 자, 파일 올라갔고요. 요거 실습하시면 됩니다. 지금 2시 20분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2시 반에 봅시다.